애초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펠리아스는 이아손에게 왕좌를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도 메데이아가 나섭니다. 아주 능동적인 여성이에요. 메데이아는 먼저 펠리아스의 딸들에게 젊어질 수 있는 약이 있다라면서 약을 팝니다. 늙은 양을 구해와서 마법약을 푼 끓는 물에다가 넣으면 짜잔 하고 어린 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효녀들은 자신들이 젊어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아버지를 젊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메데이아에게 약을 받아서 끓는 약물에 아버지를 집어넣기로 합니다. 자, 근데 뭐 일단 약물을 넣고 끓였어. 팔팔팔 끓이는데 아버지를 모셔왔잖아? 아버지 여기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순순히 뭐냐? 우리 딸들이 아주 효녀구나. 그러면서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딸들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순순히 들어가지 않잖아. 아버지가 딱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의 효녀들은 아버지의 뒷목을 쳐서 딱 기절을 시킨 다음에 끓는 약물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데이아가 줬던 약은 아무 효능이 없는 그냥 물이 아니었겠어요? 결국 펠리아스 왕은 자신의 딸들에 의해 삶아져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지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손은 안 더럽히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도덕적인 책임까지는 피해갈 수 없었던지라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펠리아스의 왕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로 추방됩니다. 추방된 메데이아와 이아손은 코린토스까지 도망을 쳤고 그곳에 정착해서 아들 둘을 낳고 10년간 평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둘만 낳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아들 둘은 나중에 이제 그 소설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들 둘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행복하게 아들을 낳고 1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죠. 이아손과 메데이아가 정착한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이 이아손에게 딸과의 결혼을 제안합니다. 이 왕도 사실 조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유부남인 게 뻔히 보이는데 자기 딸이랑 결혼하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아손의 행동입니다. 이아손은 그 제안을 듣자마자 자신이 코린토스의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메데이아를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그 원정을 함께 했으면 나 같으면 무서워서 바람도 못 피울 것 같은데 이아손은 무슨 똥배짱이었는지 메데이아가 너무 잔인해서 질려버렸다 라면서 크레온의 딸 글라오케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메데이아라는 그 비극을 쓴 에우리피데스는 작품 메데이아에서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가련한 내가 당한 이 고통, 통곡하지 않을 수 있을까? 미움받는 어머니의 저주받은 자식들이여, 아비와 함께 사라져라. 온 집도 무너져 버려라. 아버지, 조국이여. 수치가 밀려오네요. 이러자고 동생까지 죽이며 고향과 조국을 배신했단 말인가요? 자, 그렇게 이아손에게 배신당하게 된 메데이아는 남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기로 합니다. 우선 메데이아는 독약을 만들어서 남편의 새 신부가 될 크레온의 딸에게 보내요. 근데 새 옷을 보냈잖아요. 이 결혼을 축하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옷을 입은 신부의 몸이 갑자기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끄려고 옆에서 있었던 신부의 아버지 크레온 역시 사망하게 되죠. 자, 뒤이어 메데이아는 자신과 이아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써 이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으로 마지막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너무 처절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메데이아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들라크로의 경노한 메데이아는 비극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데이아는 자신을 추적하는 남편 이아손을 피해 동굴로 숨어들었고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광기에 휩싸인 그녀는 두 손에 두 아들을 찌르기 위한 단검을 들고 있습니다. 불안한 표정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고 있죠. 그리고 이미 이 메데이아에게서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그늘지고 도끼로 가득 찬 눈빛은 그녀가 이미 이성을 잃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는 가슴을 훤히 드러내놓고 있어서 얼핏 보면 관능적이어 보이는데 오히려 메데이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능적인 모습과 그녀가 저지르려는 일에 긴박감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또한 밝은 빛을 받아서 희게 빛나는 메데이아와 두 아이의 모습은 동굴의 어둠과 강한 대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음울한 효과를 고조시키고 앞으로 일어날 비극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역동성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메데이아의 복수 이야기는 복수의 의미를 넘어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직접 살해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많은 인물들이 상당히 엽기적인 행각을 많이 벌이지만 특히나 메데이아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메데이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아이는 죽었고, 그러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다른 인물들처럼 권선징악을 당해서 불행한 결말을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의외로 메데이아는 나름의 해피엔딩을 맞습니다. 그녀의 행적은 여러 갈래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테네 아이게우스 왕의 눈에 들어서 잠시 동안 왕비가 됐다가 나중에 이 아이게우스의 아들 테세우스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들켜서 용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도망쳤다. 아니면 날개가 달린 뱀 마차를 타고 도망쳤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공통적인 것은 이후에 고향인 콜키스로 돌아가서 왕위를 찬탈하려던 삼촌 페르세스를 죽이고 아버지 아이에테스를 다시 왕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사후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축복의 땅인 엘리시온에 들어가 아킬레우스와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후 신들에 의해서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라거나 어떠한 처벌을 받는 등의 결말을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데이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용어가 탄생합니다. 바로 의학 그 자체입니다. 영어로 medicine이라고 하는데 어원은 미디엄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디어는 미디엄의 복수로 무당, 매개자, 마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주술로 질병을 가져온 마귀를 쫓아주기도 하고 영험한 힘으로 약을 만들어 치유를 하기도 하는 것이 의학이라는 겁니다. 약초와 독약으로 시아버지인 아이 손을 젊게 만들기도 하고 연적을 처참한 모습으로 죽이기도 한 메데이아에서 의학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데이아의 힘, 즉 의학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메데이아 컴플렉스라는 말도 여기서 탄생을 했는데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어머니의 심리를 심리학자들은 메데이아 컴플렉스라고 설명합니다. 메데이아 컴플렉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의과대학 정신과 의사 존 제이콥스가 1988년에 발표한 논문을 기반으로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에요. 메데이아 컴플렉스에 빠진 여성은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나 분노 때문에 그를 닮은 아이에게 분노를 전이시키거나 자녀가 남편을 미워하도록 세뇌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자녀의 특정 행동이 남편의 행동과 유사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자주 혼내거나 자녀에게 남편을 지나치게 헐뜯고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매우 극단적인 경우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메데이아 컴플렉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적대적 관계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 자신에게 분노를 쏟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 때문에 자식에게 분노를 표출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신 역시 학대를 받았으니 자녀에게 똑같이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남성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메데이아 컴플렉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여성이 배신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한 상처로 적대심을 품고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자녀와 남편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메데이아와 이아손의 관계 역시 이랬죠. 그리고 이러한 애착 대상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손실인데 이런 심리를 심리학에서는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소유하고 난 뒤 그 가치를 기존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입니다.
행동 경제학자 리차드 탈러와 데니얼 카너먼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유효과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실험지는 한 집단 학생들에게는 대학 로고가 새겨진 컵을 줬고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현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컵을 받은 집단에게 그 컵을 얼마에 되팔고 싶어 하는지를 물었고, 현금을 받은 집단에게는 컵을 구매하는데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컵을 몇 분이라도 소유한 집단은 평균 5.25달러를, 그리고 현금을 받은 집단은 2.75달러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소유물의 가치를 높게 매기는 평양성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이러한 편향은 손실 회피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심리 현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손실 회피성은 자신이 이미 소유한 물건을 되파는 것은 손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사는 것은 이익으로 느끼는 현상입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소유 효과의 핵심적인 원인인 거죠. 그래서 결혼한 자녀의 배우자와 갈등하는 부모의 심리를 소유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 아래에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는 이 아이가 내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험난한 세상에 아이를 두고 갈 수 없다, 내가 키우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소유 효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메데이아 효과 역시 소유 효과와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였던 메데이아 이야기와 메데이아 효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단어 생각이 안 나죠? 단어 생각이 안 나죠? 클리셰인데 힌트 히치콕. 단어 생각이 안 나버려. 복선. 오케이.